폭우와 정전, 그리고 첫 만남. 예상치 못한 위기. 2025년 10월 저녁 7시. 거센 빗줄기가 골목길을 두드린다. 세탁소 미라클 안. 강미라 54가 단골 손님의 비싼 코트를 마지막 탈수기에 넣고 있다.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진다. 아이고 이런. 미라가 손전등을 찾으며 혀를 찬다. 탈수기는 멈춰있고 젖은 코트는 그대로다. 벽에 붙은 낡은 차단기 위치표를 들여다보지만 어둠 속에선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손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다는데 이 예상치 못한 도움. 골목길에서 우산을 접으며 지나가던 윤태식 58. 혹시 전기 문제시라면 도와드릴까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미라가 문 쪽을 본다. 중절모를 쓴 남자가 공손히 인사한다. 전기 일하셨나요? 30년 넘게 했습니다. 보니까 과부하 같은데요. 태식이 허락을 구하고 가게 안을 살핀다. 능숙한 손길로 차단기를 확인하고 일부 전원을 분산시킨다. 다시 불이 켜지자 탈수기가 돌아간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라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진다. 숨겨진 과거의 단서. 계산대 아래 젖어버린 오래된 장부들. 미라가 바닥에 물기를 닦다가 계산대 아래 젖은 장부를 발견한다. 1999년부터 써온 낡은 가계부다. 아이고, 이것도 다 젖었네. 미라가 조심스럽게 장부를 수건으로 감싸며 한쪽 구석에 둔다. 젖은 페이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임대 특약이라는 글자와 옅은 도장 자국이 있지만 지금은 급한 대로 말리는 게 우선이다. 태식이 정리를 마치고 인사한다. 내일 전기 점검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따뜻하고 차분한 여성 목소리로. 어둠은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이 비춘 작은 불빛은 새 출발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54년을 살며 배운 건 위기 속에서 만나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였다.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 미라는 오랜만에 든든함을 느꼈다. 젖은 장부 속 잊혀진 약속들이 다시 빛을 볼 날을 기다리듯 두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했다. 이 서로의 빈자리. 커피 자판기 앞에 작은 대화. 다음날 오전 10시 골목 어기 커피 자판기. 미라가 동전을 넣고 믹스커피를 뽑고 있다. 어제 도와준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온다. 어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인다. 괜찮습니다. 전기는 안전했나요? 태식이 정중히 묻는다. 네, 덕분에 탈수도 잘 끝났고요. 혹시... 미라가 잠시 망설인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로. 두 사람이 자판기 앞 작은 테이블에 앉는다. 10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태식이 먼저 말을 건다. 26년째예요. 결혼하고 바로 이곳에서 세탁소를 시작했거든요. 미라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난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201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미라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한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태식이 잠시 침묵한다. 저도 아내를 2023년에 보냈습니다. 투병이 길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이해가 흐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빈자리의 무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처음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너무 조용해서. 태식이 솔직하게 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게 됐네요. 이 전문가의 습관. 오후 2시 골목길 전신주 앞.
태식이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신주의 배선함을 촬영하고 있다. 꼼꼼히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는다. 뭐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진 미라가 다가온다. 습관이에요. 전기안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보이면 사진으로 남겨두거든요. 태식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준다. 보세요. 여기 간판 박스 연결 부분이 좀 위험해 보여요. 사진 속에는 세탁소 위쪽 간판에 전기 박스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저기가 우리 가게 간판인데 위험하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전에서 점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30년 넘게 전기 일 하셨다고 하셨죠? 네, 한전에서 배전기사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작은 업체들 전기안전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태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하게 말한다. 평생 한 일이라 그냥 손에 배웠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사고 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잖아요. 특히 작은 가게들은 전기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라가 태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과거의 흔적. 저녁 7시 세탁소 안. 미라가 어제 젖었던 장부를 드라이어로 조심스럽게 말리고 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물기를 제거한다. 1999년. 참 오래됐네.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장부 중간쯤에서 손이 멈춘다. 종이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계약서 페이지가 삐져나와 있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지만 임대특약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인다. 미라가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본다. 임대차 자동갱신, 우선갱신권. 글씨를 따라 읽어본다. 페이지 하단에 옅은 도장이 찍혀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 양쪽 모두. 하지만 물에 젖어서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이게 뭐지? 계약할 때 이런 특약이 있었나? 미라가 기억을 되짚어본다. 26년 전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그때가 가물가물하다. 남편이 계약 관련 일은 다 처리했었고 자신은 가게 인테리어와 세탁 장비에만 신경 썼었다. 여보가 뭔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기억난다. 미라야, 이 계약서 잘 보관해둬.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다시 장부 사이에 끼워 넣는다. 완전히 말린 후에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창밖으로 태식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오늘도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양이다. 미라가 창가로 다가가 손을 흔든다. 태식이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한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미라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한다. 따뜻하고 깊이 있는 여성 목소리로. 우리는 각자의 상실을 꿰맨 바느질 자국으로 서로를 알아봤다. 사별의 아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끼리는 눈빛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태식의 차분한 전문성 뒤에는 혼자 된 남자의 외로움이, 미라의 밝은 인사 뒤에는 26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의 단단함이 있었다. 어떤 만남은 필연이다. 서로가 필요한 순간에 서로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다. 태식은 미라에게 안전을 주고 싶었고 미라는 태식에게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싶었다. 30년 전기 경험이 만든 세심함과 26년 세탁소 운영이 만든 배려심이 골목길에서 조용히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물에 젖은 오래된 약속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듯 두 사람의 관계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명해지고 있었다. 삼골목의 소문과 첫 흔들림. 최봉만의 입담과 골목의 시선. 오전 11시 세탁소 앞. 최봉만 71이 바둑판을 들고 나타난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복만이 큰 소리로 인사한다. 골목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다. 어머, 복만 아저씨. 또 바둑 두러 가세요? 그럼요. 오늘은 김노인한테 꼭 이겨야 해요. 어제 진 게 아직도 열받아서. 복만이 바둑판을 든 손을 번쩍 든다. 미라가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복만은 이 골목의 뉴스통이자 분위기 메이커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 복만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춘다. 어제 전기 아저씨 또 봤어요. 골목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네. 미라가 살짝 당황한다. 혹시 뭔가? 복만이 눈을 반짝인다. 새로운 인연이라도 생기는 건 아니죠? 하하.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받은 거예요. 미라가 손사래를 친다. 아이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이제 새 출발할 때 됐잖아요. 복만이 너스레를 떤다. 그 아저씨 보니까 점잖고 괜찮던데요. 전기일 30년 했다면서요? 미라가 놀란다. 아저씨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 골목에서 30년 살았는데 새로운 사람 소문 안 들리겠어요? 한전에서 일했고 지금은 전기안전 컨설팅 한다더라고요. 부인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미라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골목의 소문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사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복만이 진지해진다. 인생이 짧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매일이 그냥저냥이에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복만의 말에 진심이 느껴진다. 신2 재개발의 그림자. 오후 1시 골목 입구. 빨간 현수막이 걸린다. 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공고 마이너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설명에 참석 바랍니다. 미라가 장보고 돌아오다가 현수막을 본다. 가슴이 덜컹한다. 그때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온다. 정설인 39, 건설사 재개발 PM이다. 안녕하세요. 세탁소 사장님이시죠? 설인이 명함을 내민다. 네, 그런데 재개발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이 골목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거든요. 미라가 현수막을 다시 본다. 재개발이요? 네.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전기시설이나 가스관 같은 것들이 노후화됐죠. 설인이 자료를 펼쳐 보인다. 저희는 26년째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물론 보상은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설인이 말을 마치고 가려는데 태식이 골목으로 들어온다. 아, 안녕하세요. 태식이 정중히 인사한다. 설인이 태식을 보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다. 혹시 전기 관련 일 하시나요? 네, 전기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골목 전기시설 상태 어떤지 아시죠? 위험하지 않나요? 태식이 잠시 망설인다.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그렇죠. 낡은 시설들이 많아서. 설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미라가 두 사람의 대화를 불안하게 지켜본다. 3루머의 확산. 저녁 8시 미라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린다. 세탁소 전기 위험하다던데 괜찮아? 마이너스 단골 손님 박 여사. 어머, 우리 골목 재개발한다면서? 세탁소도 문 닫는 거야? 마이너스 옆집 슈퍼 사장. 미라가 당황해서 SNS를 확인한다. 골목 주민 단체 채팅방에 글이 올라와 있다. 세탁소 전기 불량으로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재개발 추진위에서도 언급했다네요. 안전 점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맞아요. 며칠 전에도 정전됐었잖아요.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네요. 재개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미라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태식이 들어온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저씨, 혹시? 미라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우리 가게 전기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다시 점검해봤는데 문제 없어요. 왜 그러세요? 미라가 휴대폰을 보여준다. 태식이 글들을 읽어본다. 이상하네요. 정전은 과부하 때문이었고 전기시설 자체는 안전한데. 태식이 고개를 갸웃한다. 그럼 이 루머는 뭔가요? 태식이 생각에 잠긴다. 혹시 오늘 만난 그 재개발 담당자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미라가 불안해한다. 아마 오해일 거예요. 내일 제대로 점검해서 안전 확인서라도 받아두시죠.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무게감 있고 따뜻한 여성 목소리로. 아기는 크지 않아도 방향이 틀리면 누군가의 삶을 베었다. 복만의 따뜻한 격려와 설인의 차가운 계산이 같은 골목에서 교차했다. 71년을 살아온 복만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았고 39세의 설인은 효율의 논리를 믿었다. 미라는 2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당황했다. SNS에 퍼진 루머들은 악의 없는 걱정에서 시작됐지만 누군가의 의도와 만나 날선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태식의 30년 경험이 말하는 안전과 설인의 개발 논리 사이에서 미라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찾아야 했다. 때로는 소문이 사실보다 빠르고 두려움이 희망보다 크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곁에서 진실을 말해주느냐였다. 4선택의 압박. 1. 시어머니의 걱정과 체면. 오전 10시 세탁소 안. 김명자 77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미라야, 앉아봐. 명자가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라가 의자를 갖다 드린다. 어제 아파트 분여회에서 들었는데 우리 골목 재개발한다며? 명자가 직설적으로 묻는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보상받을 때 받고. 명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미라가 당황한다.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26년 된 가게가 얼마나 낡았는지 내가 모르나? 명자가 주위를 둘러본다. 벽지도 뜯어지고 바닥도 삐걱거리고 전기도 자꾸 나간다며? 그건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아니야, 미라야. 명자가 미라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걱정되는 건 체면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할머니 며느리 고집 부리다가 쫓겨났다고 할 거 아니야. 미라가 마음이 복잡해진다. 명자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재개발 회사에서 주는 조건도 나쁘지 않다더라. 지금 나가면 이사비도 주고 새 상가 입점 우선권도 준다며. 어머니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미라야. 명자가 한숨을 쉰다. 너 혼자 이 큰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했고 이제 너만 남았잖아. 미라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명자가 목소리를 낮춘다. 요즘 그 전기 아저씨하고 자주 만난다며? 동네에서 다 본다. 어머니, 그분은 그냥. 미라야, 내가 새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체면은 생각해야지. 재개발로 쫓겨나면서 새로운 남자까지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라가 속상해한다.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자신의 마음도 소중하다. 이 야간 점검의 딜레마. 오후 6시 재개발 사무소에서 전화가 온다. 세탁소 사장님이시죠? 저희가 오늘 밤에 골목 전체 전기 안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밤에요? 미라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네, 낮에는 상가들이 영업하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허락해 주시면 간판이나 실외기 전기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요. 미라가 망설인다. 그때 태식이 가게로 들어온다. 잠깐만요. 미라가 전화를 잠시 멈추고 태식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태식이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안 됩니다. 왜요? 일기예보 보셨어요? 오늘 밤에 비 온다고 해요. 야간에 전기 점검하는 건 위험해요. 특히 비 오는 날엔 더더욱. 미라가 전화기로 돌아간다. 죄송한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전문 업체거든요. 안전장비 다 갖춰져 있어요. 태식이 손짓으로 만류한다. 그래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저희 일정이 빠듯해서요. 내일 모레가 마감이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안전이 걱정되시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라가 태식을 보고 미라를 본다. 고민이 깊어진다. 손님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미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사장님, 정말 위험해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한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미라가 결국 허락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해주세요. 태식이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3. 위험한 야간 작업. 밤 10시 골목에 작업차가 들어온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다. 작업팀이 사다리와 장비를 꺼낸다. 미라가 창문으로 내다본다. 태식도 자신의 집 창문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미라가 창문을 열고 소리친다. 걱정 마세요. 작업팀장이 엄지손가락을 든다. 작업이 시작된다. 사다리를 간판 근처에 설치하고 전기박스를 열어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점검하는 척하면서 간판 박스 안에 뭔가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다. 태식이 우산을 들고 나온다. 뭐 하시는 건가요? 태식이 작업 내용을 자세히 본다. 아, 임시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예요. 작업자가 대답한다. 태식이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 색깔 있는 테이프로 감싼 전선이 추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뭔가요? 태식이 의심스러워한다. 임시 접지선이에요. 안전을 위해서요. 태식이 고개를 갸웃한다. 30년 경험으로 봐도 뭔가 이상하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나중에 점검 기록으로 남겨두려고요. 아, 그건. 작업자가 당황한다. 그때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작업팀장이 급히 마무리한다. 작업팀이 서둘러 철수한다. 태식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찜찜해한다. 미라가 우산을 들고 나온다. 아저씨,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이상한데. 태식이 고개를 젓는다. 내일 낮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두 사람이 빗속에서 간판을 올려다본다. 깊이 있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선택의 순간에는 늘 여러 목소리가 들린다. 77세 명자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인 처세술이 있었다. 체면과 현실, 안정과 타협. 그것이 그 세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58세 태식의 목소리에는 30년 현장 경험이 있었다. 안전과 원칙, 신중함과 책임감. 그것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선이었다. 54세 미라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어머니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고 태식의 조언도 소중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다. 때로는 안전한 선택이 용기 있는 선택보다 어렵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는 지혜였다. 하지만 이미 내린 선택의 결과는 빗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 문서에 그림자 복선 회수 해시태그 1. 26년 전 약속의 재발견. 다음날 오전 9시 세탁소 안. 미라가 완전히 마른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이제 좀 볼만하네. 미라가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친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 계약서 조각이 다시 나타난다. 이번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임대차 특별약정서. 1999년 10월 15일. 미라가 천천히 읽어본다. 제3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자동갱신권을 부여하며 건물 매각 시에도 임차인에게 우선갱신권을 보장한다. 미라가 눈을 크게 뜬다. 이게 뭐지? 제5조. 재개발 등으로 인한 철거 시 임차인은 최소 6개월 전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등한 조건의 대체 상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미라의 손이 떨린다. 26년 전 남편이 왜 이 계약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계약서 하단에는 분명히 건물주와 세입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미라가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남편의 도장이 맞다. 여보가 이런 걸 미리 생각해뒀구나. 미라가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때 복만이 들어온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나왔네요. 복만 아저씨 혹시? 미라가 망설이다가 계약서를 보여준다. 이거 기억나세요? 1999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복만이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본다. 아, 이거 기억나죠? 복만이 무릎을 친다. 그때 사장님 남편분이 얼마나 꼼꼼히 하셨는지 몰라요. 이 목격자의 증언. 복만이 의자에 앉으며 회상에 잠긴다. 그때가 1999년 가을이었지. 김 사장이 이 자리에 세탁소 차리겠다고 왔을 때 말이에요. 복만이 옛 기억을 더듬는다. 건물주가 처음엔 그냥 표준 계약서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집중해서 듣는다. 이 골목이 언젠가는 개발될 텐데 그때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약정을 넣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건물주가 처음엔 싫어했죠. 그런데 김 사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낼 테니 세입자 보호 조항만 넣어달라고 설득했어요. 복만이 계약서를 가리킨다. 내가 그때 증인으로 도장 찍는 거 봤어요. 여기 맨 밑에 증인란 있잖아요. 미라가 계약서 맨 아래를 본다. 정말로 증인 최복만이라고 적혀있고 도장이 찍혀있다. 아저씨가 증인이셨구나. 그럼요. 김 사장이 복만 형,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증인 좀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똑똑하셨어요. 미라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근데 사장님, 이거 왜 갑자기 찾으신 거예요?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려고. 복만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럼 이 계약서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그럼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혹시 몰라요. 큰 도움이 될지도. 3 전문가와의 상의. 오후 2시 태식이 가게로 들어온다. 사장님, 어젯밤 작업 확인해 봤는데. 태식이 말을 꺼내려다가 미라의 심각한 표정을 본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 이것 좀 봐주세요. 미라가 계약서를 보여준다. 태식이 신중하게 읽어본다. 이거 상당히 잘 만들어진 특약이네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식이 계약서를 다시 살펴본다. 도장도 제대로 찍혀있고 증인도 있고 내용도 구체적이네요.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미라가 조금 희망을 갖는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태식이 제5조를 가리킨다. 재개발 시 6개월 전 통보와 대체 상가 제공. 이건 일반 임대차 계약에는 없는 조항이죠.
그럼 재개발 회사에서 함부로 못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특약대로라면 최소한 협상할 권리는 확실히 있어요. 미라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런데 사장님,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선 전기 안전부터 확실히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어도 안전 문제가 있으면 불리해지거든요. 맞아요. 어젯밤 작업은 어땠어요? 태식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점검한다고 했는데 뭔가 추가로 설치한 것 같아요. 추가로요? 색깔 테이프로 감싼 전선을 간판 박스에 연결했어요. 임시 접지선이라고 했는데. 미라가 불안해한다.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 그런 걸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사진 찍어두고 한전에 정식 점검 신청해보세요. 네, 그럴게요. 태식이 계약서를 다시 본다. 사장님, 남편분이 정말 현명하셨네요. 26년 전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시다니. 미라가 눈시울을 적신다. 제가 몰랐던 게 부끄러워요. 여보가 얼마나 저를 생각해줬는지. 지금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당당히 맞서실 수 있잖아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지켜낸 하루가 쌓여 내일을 만든다. 우선 꺼야 할 불이 있다면 마음이든 전선이든. 26년 전 김대식의 성견지명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언젠가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71세 복만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가을날의 약속. 증인으로 도장을 찍으며 이게 뭔지 몰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던 그의 직감이 옳았다. 미라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왜 그렇게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졌는지, 왜 특별약정을 고집했는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재의 위험을 막으려면 현재의 전문성이 필요했다. 태식의 30년 경험이 말하는 안전부터라는 조언이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었다. 2 번째 정전 진짜 원인 클라이맥스. 1. 예상치 못한 위기의 재현. 오후 4시 세탁소 안. 미라가 단골 손님 옷을 정리하고 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골목 전체가 정전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또 정전이야? 미라가 당황한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간판에서 불꽃 튀었어. 위험해. 다들 물러서. 미라가 급히 밖으로 나가본다. 자신의 가게 간판 전기박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복만이 지팡이를 짚고 급히 온다.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간판 박스에서 계속 스파크가 튄다. 누구 소방서에 신고했어? 119 벌써 불렀어. 미라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태식이 달려온다. 손에는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저씨, 어떻게 해야 해요? 태식이 간판을 올려다본다. 일단 전원부터 차단해야 해요. 차단기 위치표 어디 있죠? 이 30년 경험의 힘. 미라가 챕터 1에서 봤던 낡은 차단기 위치표를 가져온다. 여기요. 미라가 벽에서 떼어온 위치표를 태식에게 준다. 태식이 빠르게 확인하고 골목 입구 전신주로 향한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태식이 큰 소리로 외친다. 태식이 전신주 아래 차단기 박스를 연다. 30년 경험의 손놀림으로 해당 구역 전원을 차단한다. 스파크가 멈춘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복만이 감탄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태식이 간판 박스를 올려다본다.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해요. 소방관들이 도착한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태식이 상황을 설명한다. 간판 전기박스에서 스파크가 발생했어요. 일단 전원은 차단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관이 사다리를 가져온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제가 같이 올라가서 봐도 될까요? 전기 전문가입니다. 소방관이 태식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허락한다. 3. 증거의 발견. 태식과 소방관이 함께 간판 박스를 연다. 이상하네요. 소방관이 고개를 갸웃한다. 태식이 자세히 들여다본다. 어젯밤 작업팀이 설치한 색깔 테이프 전선이 보인다. 이건 뭔가요? 소방관이 묻는다. 어제 재개발 업체에서 설치한 임시 접지선이라고 했는데 태식이 전선을 따라 확인한다. 접지선이 아니네요. 이건 부하를 증가시키는 장치예요. 태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색깔 테이프, 불법 연결선, 과열로 탄 흔적들을 꼼꼼히 촬영한다. 이 전선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거군요. 소방관이 확인한다. 아래서 미라가 올려다본다.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식이 사다리에서 내려온다. 사장님, 이건 고의입니다. 고의요? 어제 설치한 전선이 과부하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기 사고를 내려고 한 거예요. 골목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복만이 분노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짓을? 태식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준다. 증거는 다 있어요. 구청과 한전에 신고해야겠어요. 미라가 충격받는다. 그럼 저희 가게 전기가 위험하다는 소문도. 맞아요. 일부러 사고를 만들어서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재개발 업체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온다. 서린이 급히 내린다. 무슨 일이에요? 전기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태식이 서린을 바라본다. 어젯밤 작업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업체는 안전하게 했는데요. 서린이 당황한다. 소방관이 끼어든다. 일단 구청에 신고하고 정식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고의적인 전기 조작의 증거가 있어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미라가 태식의 팔을 잡는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태식이 미라를 안심시킨다. 복만이 큰 소리로 말한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 우리 골목이 위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 위험하게 만든 거였어. 골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태식이 미라에게 말한다. 사장님, 이제 계약서와 함께 당당히 맞서실 수 있어요. 안전 문제도 해결됐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인다. 여보가 26년 전에 준비해준 계약서와 아저씨가 지켜준 안전. 정말 감사해요. 긴장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목소리로. 처음의 어둠은 신호였고 두 번째 어둠은 증거였다. 26년 전 폭우 속에서 만난 첫 번째 정전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정전은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태식의 30년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명감이었다. 첫 번째 정전 때 차단기 위치를 확인해둔 그의 세심함이 오늘 골목 전체를 구했다. 악의는 교묘했지만 진실은 더 강했다. 색깔 테이프로 위장한 불법 전선, 고의적인 과부하 장치. 하지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미라는 이제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돌아가신 남편의 사랑과 새로 만난 사람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터전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7. 진실 공표와 관계의 전환. 1. 정의의 승리와 반전. 다음 날 오전 10시 골목 입구. 구청 합동점검팀이 도착한다. 구청 전기안전과입니다.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태식이 점검관들을 맞이한다. 어제 촬영한 증거 사진 여기 있습니다. 점검관이 태식의 사진들을 확인한다. 와, 이건 명백한 불법 전기 조작이네요. 간판 박스를 다시 열어보니 어제 발견한 불법 전선들이 그대로 있다. 이 색깔 테이프로 감싼 전선들, 이거 과부하 유발 장치죠? 점검관이 확인한다. 네, 의도적으로 전기 사고를 내려고 설치한 겁니다. 태식이 설명한다. 그때 서린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다. 얼굴이 굳어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임의로. 점검관이 서린을 바라본다. 누가 했든 원청업체 책임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이 골목 전체 안전점검 비용도 부담하셔야 해요. 서린이 당황한다. 그건 너무. 게다가 허위 안전진단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별도 조사하겠어요. 미라가 지켜보며 속이 시원하다. 복만이 큰 소리로 말한다. 이제 우리 골목이 위험하다는 소문도 풀렸네. 진짜 위험한 건 저 사람들이었어. 골목 주민들이 박수를 친다. 우리 세탁소 사장님 억울했어. 태식 아저씨 정말 대단해. 점검관이 미라에게 말한다. 사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전기시설 모두 정상이고 오히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미라가 환하게 웃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음 변화. 오후 2시 세탁소 안. 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미라야, 어제 일 들었다. 명자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미라가 조심스럽게 반응한다. 그 태식 씨가 우리 미라 지켜줬다며? 명자가 앉으며 묻는다. 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자가 잠시 침묵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어머니. 재개발 회사 말만 믿고 태식 씨를 못마땅하게 봤는데. 명자가 한숨을 쉰다. 그분이 진짜 우리 미라 생각해주는 거였구나. 미라가 놀란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 처음이다. 복만 씨한테도 들었어. 어제 전기 끊고 증거 찾고 신고까지 다 해줬다며.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명자가 미라의 손을 잡는다. 미라야, 엄마가 미안하다. 체면만 생각하고 너 마음은 몰랐네. 미라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30년 넘게 전기 일하고 은퇴하고도 남 도와주고. 명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인정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거지. 우리 미라 지켜준 은인인데. 명자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미라야, 그 계약서 얘기도 들었어. 김서방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26년 만에 아내 지켜주네. 두 사람이 눈물을 글썽인다. 이제 당당히 해라.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안전도 확실하고 좋은 사람도 곁에 있고. 명자가 며느리를 격려한다. 산마음을 여는 순간. 저녁 7시 골목 커피 자판기 앞. 미라가 먼저 태식을 기다리고 있다. 두 잔의 커피를 사서 테이블에 놓았다. 태식이 나타난다. 사장님이 먼저 계셨네요. 아저씨께 할 말이 있어서요. 미라가 자리를 권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심호흡을 하고 말한다. 정말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한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당연할 리 없어요. 태식이 당황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기 고쳐주시고 안전 걱정해주시고 어제는 골목 전체를 구해주시고. 미라가 차근차근 말한다. 사장님,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미라가 용기를 낸다.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든든하고 따뜻하고. 태식이 미라를 바라본다. 저희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미라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요, 아저씨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라가 미소를 짓는다. 태식이 감동받는다. 저도 사장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아내를 보낸 후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태식이 솔직하게 말한다. 사장님을 보면서 다시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가 태식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는다. 우리 천천히 해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미라가 제안한다. 네, 그렇게 하죠. 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나눈다. 복만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본다. 오호, 좋아 보이네. 하고 엄지손가락을 든다. 미라와 태식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따뜻하고 희망찬 목소리로. 자존심은 지키되 고집은 내려놓았다. 마음은 그 사이에서 커졌다. 77세 명자의 변화는 단순한 마음 바꾸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보는 용기였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편견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였다. 54세 미라의 고백은 용기였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26년 혼자 살아온 여자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58세 태식의 대답은 약속이었다. 다시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함께 걸어가겠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다짐이었다. 골목의 위기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새 출발은 이제 시작이었다. 천천히, 숨 쉬듯 자연스럽게. 그것이 중년의 사랑이 가져야 할 여유이자 깊이였다. 복만의 엄지손가락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골목 공동체의 축복이었다. 팔골목의 빛결말. 새로운 시작의 상징. 한 달 후 오전 11시. 세탁소 미라클 앞이 분주하다. 새로 제작된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기존보다 더 밝고 깔끔한 디자인이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미라가 아래서 지시한다. 태식이 사다리에서 간판 위치를 조정한다. 이 정도면 어떠세요? 완벽해요. 미라가 환하게 웃는다. 복만이 바둑판을 들고 지나가다 멈춘다. 와, 간판 새로 했네. 깔끔하고 좋은데? 복만 아저씨, 그런데 저기 보세요. 미라가 간판 아래쪽을 가리킨다. 간판 하단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다. 전기안전 점검 완료 마이너스 한국전력공사 인증 점검일 2025.11 15 차기 점검 2026.11 15 오호, 이제 정말 안전하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겠네. 복만이 엄지손가락을 든다. 태식이 사다리에서 내려온다. 이제 누구도 우리 가게 전기를 의심할 수 없어요. 우리 가게라고 하셨네. 미라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태식이 부끄럽게 웃는다. 아, 그게 좋아요. 이제 정말 우리 가게죠. 미라가 만족스럽게 간판을 올려다본다. 그때 명자가 나타난다. 손에는 큰 화환을 들고 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간판 새로 단 기념으로 화환 하나 해야지. 명자가 화환을 세탁소 앞에 놓는다. 화환 리본에는 세탁소 미라클 재개업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김명자 올림이라고 적혀 있다. 미라가 감동받는다. 어머니, 태식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명자가 태식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우리 미라 잘 부탁드려요. 태식이 깊게 고개 숙인다.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진정한 사과와 새로운 약속. 오후 3시 세탁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선다. 서린이 내린다.
손에는 정중한 사과문과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미라와 태식이 경계하며 나온다. 죄송합니다. 설인이 깊게 고개를 숙인다. 저희 회사의 잘못된 방법으로 사장님께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미라가 놀란다.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사과다. 저희 대표도 이 일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설인이 사과문을 내민다. 제가 성과에 급급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저희 책임이고요. 태식이 신중하게 묻는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설인이 새로운 계획서를 보여준다. 기존 상가들은 최대한 보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바꿨어요. 미라가 계획서를 본다. 정말요? 네. 그리고 사장님처럼 특별 약정이 있는 상가는 절대 강제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골목 상징으로 보존하고 싶어요. 복만이 지나가다 끼어든다. 이제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군. 설인이 미소를 짓는다. 개발도 삶도 안전부터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라가 태식을 본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미라가 말한다. 하지만 약속 지키셔야 해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설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삼골목에 내려앉는 행복. 저녁 6시 해가 서서히 지는 골목길. 미라와 태식이 손을 잡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간다. 아저씨, 신기해요. 미라가 말한다. 뭐가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 이 골목을 걸었는데 이제는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게. 태식이 미라의 손을 꼭 잡는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낸 후로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사장님과 함께할 내일이.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눈다. 골목 이곳저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슈퍼, 미용실, 식당. 하나둘씩 따뜻한 빛이 골목을 밝힌다. 저기 봐요. 미라가 자신들의 세탁소를 가리킨다. 새 간판에 미라클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정말 미라클이에요. 태식이 감탄한다. 뭐가요? 우리가 만난 것, 위기를 극복한 것, 이렇게 행복해진 것.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미라가 태식의 팔에 기댄다. 그럼 이제부터 매일이 미라클이겠네요. 복만이 바둑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두 사람을 본다. 오늘도 이겼어. 복만이 큰 소리로 외친다. 사장님들도 행복해 보이고 나도 바둑 이기고 골목도 평화롭고 오늘은 모든 게 완벽한 날이야. 미라와 태식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명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골목을 내려다본다. 며느리와 태식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미라 모습 오랜만에 보네. 명자가 혼잣말한다. 김서방, 고마워. 좋은 사람 보내줘서. 골목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간다. 깊은 감동과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 우리가 묻는 건 오늘을 함께 밝힐 수 있는가였다. 54세와 58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젊은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깊은 이해였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는 성숙한 동반자가 되는 것. 골목의 위기는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26년 전 남편의 사랑과 현재 태식의 보호가 만나 완벽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전문성이 어우러져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77세 명자의 변화, 71세 복만의 축복, 39세 설인의 각성.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해피엔딩이었다. 미라클 세탁소의 새 간판이 골목을 밝히듯 두 사람의 사랑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들이 함께라면 가능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다. 나이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가듯 인생의 후반부도 여전히 밝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끝. 세탁소 미라클의 이야기가 모든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용기를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